팀코치라는 제도가 참 낯선데요. 그 레인 서울의 코치의 종류가 되게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코치님들의 그 역할과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레인은 어쨌든 몬드라곤 대학교의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코치들은 사실은 일반 대학교 교수진과 거의 비슷한, 거의 동등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코치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또 다른 대학에서 또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계, 이제 운영, 이런 것들,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는 가장 큰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물론 교수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것도 교육 철학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학생이라고도 안 하고 레이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질문과 또 대화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또 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코치 팀도 팀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좀 저는 이 레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과도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팀십을 이제 발달시켜 나가면서 함께 일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나름 또 과업이나 이런 체계들, 또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으로 시스템 팀코칭이라고도 하는데, 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협업 구조를 통해서 이제 레이너들의 되게 다차원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랩에도 다 팀코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이 개인학습 코치, 비즈니스 코치, 팀학습 코치 이렇게 또 좀 전문적으로 분화해서 갖추고 있는 이 시스템은 좀 저희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화되어 있지만 또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팀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팀코치 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치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팀코치님들의 그 역량과 어떤 배경을 갖추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이 레인에 합류하게 되시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협동조합을 공부하는 연구자였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레인을 알기 전에 노동자 협동조합의 설립자로서 또 저희 대표님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협동조합 분야의 연구자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아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를 교육하는 대학의 어떤 사업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관련된 활동들, 강의도 하고, 이제 뭐 해외 연수도 가고, 뭐 비교과 활동도 하고, 막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사실은 이제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본격적으로 MTA라는 방식을 이 실제 프로그램에 녹여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학생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했다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주도성 같은 것들, 그래서 굉장히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자신감이 없던 친구들이 이런 코칭의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협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됐고,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협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라는 게 뭐 여러 연령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청년기에 이거를 체화한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성인이 돼서 처음 경험하는 공동체잖아요,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이곳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임팩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코칭이라는 방법론이 너무 저의 좀 개인적인 결에 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사실 너무나 쉽게 같이 코치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동료의 권유에 응해서 그 진로를 완전히 제 세부 전공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 연구자로서의 배경을 여전히 또 가지고 여기서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학습 코치를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비즈니스 코치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교육자로서의 경험들, 그런 것들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교육을 하셨던 이제 교사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파트별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코칭을 하시게끔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적절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 이제 합류하셔서 이제 코칭을 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계속 저희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코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대학 교육의 전문성을 다들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코치로 합류를 하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하면 박사학위라든지 뭐 네네. 어떤 뭐 서티피케이트라든지 네네. 특정 분야의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 학위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한국에서 교수라고 하면은 박사 이상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 코칭이라는 방법론과 사실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 사회 시장 여기 이것과 연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박사학위보다는 석사 이상으로 이렇게 그 자격 조건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뭐 당연히 지금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사실은 조금 더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이렇게 팀 단위의 어떤 팀의 성장, 팀의 어떤 또는 비즈니스 성장을 좀 이렇게 이끌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트별로 그 개인적인 경험들, 경력들, 이런 것들 같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보완 좀 드리면,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게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코치 이퀄 교수자, 교수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학생이라고도 안 부르고 레이너라고 부르고 기업가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뭐 같은 피교 교육자가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터랙션이 교육이다. 코칭이 됐든 티칭이 됐든 이런 프레임이 이제 기존의 교육이라면 이 레인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자와 피교수자, 교육자가 만나는 공간이 클래스룸 교실이고, 여기에서 티칭을 하든 코칭을 하든 아니면 뭐 참여형 학습을 하든 플립 러닝을 하든 이내에서 벌어지는 것 자체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저희가 상징적으로 교수가 없다, 캠퍼스가 없다, 또 학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상징적인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교육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고자 하는 현장에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맹모 삼천지교라고 내가 어디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수자라는 그 표현대로 코치들은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길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코치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다 가니까. 근데 넘어지면 봐주고, 스스로 크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 이런 프레임에서 보는 게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이렇게 봐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는 누구예요? 코치는 무슨 역할을 해요가 아니라, 때로는 코치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로 필요하면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코치가.
하지만 때로는 옆집 할머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어쩌면 슈퍼마켓 아저씨도 필요하고요. 그죠?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학습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고 예, 보시면 보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뭐 이미 답은 지금 많은 답변 속에서 이게 좀 다 묻어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딱 집어서 좀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레이너들이 이제 이곳에서 학업을 하면서 이제 좀 이 부분들은 조금 함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레인 서울 과정, 레인 서울 랩의 역량 모델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좀 두세 가지를 꼽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걸 그 중에서 꼽는다면 첫 번째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주도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맺기 능력. 기본적으로 이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협업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역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탐험과 활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기업가 정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이제 탐험하면서 그곳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전적인,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활용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2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려면, 그리고 이거를 개인 단위에서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는 팀 기업가를 키우는 곳이니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팀과 함께 누군가와 또는 그 팀 이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파트너들,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그 자기주도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호작용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이제 AI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도, 굉장히 고유하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또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다 함양이 됐을 때 팀플러너십이 발현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레인코리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라고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했는데요. 요게 얼핏 보면 그냥 협업, 뭐 팀워크 이런 거랑 좀 유사해 보이는 개념이라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팀프러너십이라는 용어의 핵심은 어쨌든 이게 팀 플러스 앙트러프너십이거든요. 앙트러프너십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핀란드에서 이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팀 컴퍼니의 정의를 말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팀 프러너들이 모인 기업이 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개인이 이미 다 기업가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팀으로 협업하고 학습하면서 또 그걸 디벨롭 시켜나갈 능력을 이미 갖춘 이런 사람들을 팀 프러너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함께 도전하고 변화를 좀 창출하는 태도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협업, 뭐 팀워크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정하고 뭔가 조율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서 이렇게 일을 매끄럽게 완결하는 것 이상의 것. 그러니까 같이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공동의 목표를 같이 세우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팀프러너십은 팀워크나 협업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역량 있는 레이너가
어떤 모습일까요? 역량 있는 레이너의 모습. 네. 네. 제가 사실은 꿈꿨던 거는 사실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레이너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각자가 이제 그게 취업이든 상업이든 각자 어떤 자리에 가서 사회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도모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협동조합? 사실 어떤 면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랑도 이제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조직이 되어서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사실 그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일을 다 마치지 못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데 아주 작은 미미한 영향력으로 시작을 할지라도 이 레이너들이 갖춘 팀기업가 정신이 그런 거, 이들이 이 4년 동안 여기서 경험한 어떤 그 팀 기반의 어떤 협업 경험,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런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저의 좀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이 팀플러너십의 정의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철저하게 사장님 관점에서 네,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은 잘해요. 네, 그거는 잘하는데 앞으로는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 안 뽑을 거예요. 네. 지금 AI 에이전트 나오고 협업까지 다 나오면 뽑을 일이 없어요, 진짜. 네. 자, 어떤 사람이 보냐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늘 발생하는 게 매니지먼트 기업 경영이란 말이야. 그거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좋은 거죠. 해결을 하든 안 하든 그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고 부딪히는 인재상을 모든 기업의 사장님들은 CEO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CEO들이 기업가 정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문제 발생한 걸 내가 응답해서 그걸 해결해내고 가치를 재창조해내는 스피릿인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딱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나는 저거 문제고 내가 가서 해결해. 도전해서.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예나 팀 프로너는 나는 이제 솔로 프로너고 개인 프로너고 그러면 저거 우리 함께 한 사람이 주는 임팩트보다 팀이, 조직이 주는 임팩트가 훨씬 날 것이고 한 사람이 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보다 조직이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며 설사 그걸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로부터 배우는 배움이 혼자 배우는 것보다 팀이 배우면 그 조직에서 훨씬 좋은 거죠. 자,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요. 내 사장님 표창장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너는 제가 잘나서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너 보너스 100%.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동료들과 함께 힘은 들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는 그냥 임원승진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사장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팀플러너십인 거예요. 네, 그래서 팀플러너십의 역량을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역량을 보여주는 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4학년 인턴 같은 한 레이너의 증언처럼 다른 대학 가고 처음 인턴을 가본 거예요, 같이. 이번에 4학년. 근데 이 친구가 잠깐 만났어요. 전에 들은 얘기가 처음 보는 거지. 왜 애들은 인턴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뭐 했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데 본부장님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러더니 그냥 쳐다보고 가시던데요. 그러고 자기 깨달았대요. 1개 3개월 인턴 주제에 내가 왜 본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라고 집에 돌아오지만 자기는 그 순간에 또 마주치면 또 본부장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레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레인이 추구하고 있는 팀플러너십이라는 이 역량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그거는 레이너들이 레인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서 또는 기업에서 또는 창업가로 활동을 할 때 그 진 면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건 제가 가설이 아니라 그거는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이미
증명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나 코치님의 좀 개념에 붙여서 그 사장님 관점에서, 기업인의 관점에서, 기업 선생님 관점에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